질문하신 박인율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허경영의 등장은 왜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떠죠? 허경영의 등장은요, 이제 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총재님께서 최근 들어서 자꾸 경제적으로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대혼동기가 오고 있다라고 네. 자꾸 말씀하시는데 맞아요. 우리 역사상 보지 못했던 굉장히 대격동기가 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가계부채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 세계 이거는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오고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그 지금 미국의 증시가 올라가는 속도를 보시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부스터 사실 자꾸 부스터샷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증시가 지금 조만간 부스터를 달고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사람들은 환호하겠지만 그거야말로 멸망의 전주곡입니다. 네. 사람들은 그게 좋은 건 줄 아는데 그렇게 급격하게 올라가거든요. 곧 급격하게 무너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는 원래 이제 미국의 증시가 저렇게 올라간 거는 원래 오바마 때부터 경제는 안 좋은데 양적 완화를 막 해대면서 증시를 돈의 힘으로 이렇게 밀어붙였어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받았을 때 이미 굉장한 버블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있는 상태였는데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아마 힐러리가 됐으면 원래 버블이 있으면 그 버블 꼭대기에서 어떤 이벤트가 대형 이벤트가 일어나거든요. 네. 뭔가 그 버블을 꺼트릴 명분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아마 그 힐러리가 됐으면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켰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총재님께서도 그 말씀하셨던 게 그 당시 이미 상당히 버블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가 아니라 힐러리가 됐으면 어떤 큰 이벤트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많은데 아마 그 이벤트가 한반도 전쟁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미 트럼프는 어쨌든 천재적인 인물이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버블 위에 다시 버블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차 산업을 더구나 그때 중간에 코로나도 있었죠. 그러니까 네. 코로나는 뭐 사람마다 각각 해석이 있겠지만 저는 어떻게 보냐면 세계적인 돈풀기 경쟁이었어요. 코로나로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막 어떻게든 헬리콥터에 돈을 뿌려라고 하고 돈을 막 뿌려댔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필요한 양보다 진짜 지나치게 많은 돈을 뿌려댔고 또 뭘 했냐면 평균 물가 목표 관리제를 했거든요. 그 뭔지 알겠죠, 그죠? 원래 보면 금리가 2% 이상 오르면은 인플레로 보고 금리를 조절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평균 물가 목표 관리제 해가지고 그 이제 5년 동안 2%를 안 넘으면은 설사 이때 2%를 넘는다 하더라도 금리 인상을 안 했다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무슨 문제가 일어나냐면 유동성이 늘어난 채로 그대로 오래 방치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2% 3% 올라가면 빨리 해야 되는데 근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 3%가 됐어도 예전에 1% 1.5%로 올랐으니까 3%고 4%가 됐는데도 아직 평균 물가 목표에는 2%가 안 됐죠. 네. 그럼 어떻게 되면 지속적으로 이 과유동성을 허용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올릴 때 급격하게 올려요. 왜냐면 이게 이게 물가가 막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돈을 너무 많이 풀어놨기 때문이거든요. 물가 올라가면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응 시기를 놓쳐버리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면 나중에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와, 진짜, 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그 현상이 이미 일어나고 있죠. 왜냐면 이런 식의 왜 금리를 올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코로나인데. 왜냐면 이게 그 비슷한 현상들이 자꾸 이런 돈은 풀어놨고 그 돈은 갈 데가 없으니까 자꾸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홍수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홍수가 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 버블 뒤에는 뭐가 오냐면 굉장한 파국이 오는데 거기다가 4차 산업이 이제 정착이 돼가면요. 그리고 4차 산업과 ESG가 맞물려 있거든요. ESG는 제일 중요한 게 친환경이잖아요. 친환경에서 가장 큰 거는 뭐냐면 우리가 대규모의 고용을 발생시키는 제조업들은 대부분 친환경적이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냐면 점점점 거기서 물론 4차 산업이 되면 굉장히 고부가가치의 굉장히 고소득의 직장들이 꽤 많이 생기는 건 사실인데 그거는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대다수 사람들하고 해당이 안 돼요. 일부 천재 이 시대를 잘 흐름을 타는 소수 10% 정도의 천재들은 그걸 흐름을 잘 따라가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흐름에 편승하지 못하고 역행하게 되거든요. 낙오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일자리도 없어요. 그렇네요. 물론 고소득의 일부 직종이 생기지만 대다수 우리가 기존에 일반적으로 하고 있던 많은 일자리들은 사라지고 그러니까 버블이 무너지면서
그러면서 많은 일자리가 대규모 일자리를 고용을 일으키던 많은 산업들이 점점점 꼼짝마되고 그 일부 고소득의 직장이 생기긴 하지만 꽤 많이 생기긴 하지만 그거는 그 사람들의 잔치일 뿐 이 방송을 보는 대다수의 사람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파국이 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배당금은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고요. 안 하면 여러분 죽습니다. 잘난 척 같지만 저는요 어떻게 살 겁니다. 어떻게 살겠지만 왜 제가 국민배당금을 이렇게 허경영 총재님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인준아 니는 뭐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잖아. 예, 저는 어떻게 살아남겠죠. 근데 필리핀 가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부자 동네하고 부자 동네가 아닌 동네하고 굉장히 극심해요. 그 부자 동네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총 들고 경비요원들이 그렇죠. 지키고 있어요. 네. 제가 그런 데 살고 싶겠어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설사 그렇게 나는 상관없으니까 상관없어. 왜냐면 나는 이 시대를 잘 헤쳐나가고 수 있고 나는 이 흐름을 잘 타서 오히려 더 부자 될 수도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하늘이 그린 인간을 가만두지 않아요. 왜냐면 저는 왜 대통령을 총재님이 돼야 되냐면 그것이 바로 나와 내 자식을 위하는 길이거든요. 왜냐면 나는 상관없으니까 내 자식한테는 다 해줄 수 있으니까 라고 이딴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럼 하늘이 그래? 니 한번 당해봐. 그게 네 일이 아니라고 네 일이게 만들어줄까? 하고 뭔가 이상한 나쁜 일들이 막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다수 이 방송을 보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라도 허경영이 대통령이 돼야 되고요. 허경영 총재님이 대통령이 돼야 되고 혹시나 나는 상관이 없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오히려 저는 그 사람들한테 경고하고 싶어요. 그게 진짜 위험한 사고방식이다. 왜냐면 그것이 단순히 뭐 도덕적으로 나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것들이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를 잘 이해해야 한다.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은 이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네. 하늘이 그것을 원치 않아요. 근데 하늘이 어디 있어? 근데 뭐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살면 되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그건 자연인데 아마 그 뒷감당이 굉장히 무서울 거예요. 그 하늘의 흐름을 어느 정도는 그래도 흐름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저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 되게 저를 착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니에요. 뭐 꼭 착해서만은 아니고 제가 못된 사람은 아닌데 착해서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자리 이탈을 실제 몸으로 실천하고 계신 분이 아닐까 생각돼요. 자리 이타가 뭐지? 내가 이뤄야 남도 이뤘고 남이 이룬 게 또 나한테 이룬 것이니까. 그래서 저는 놀란 게 그 치과에 이제 간호사 분들도 다 축복을 주셨다고 그래서 그러시냐고 스스로자 굳이 이로울리 남 탓. 근데 그거는 그 또 말씀이 참 맞는 말씀. 생각해봐야 될 게요. 코로나가 이렇게 극성의 시대에 네. 직원 한 명이 코로나 나오면 어떻게 돼요? 네. 그러면 그 직원 하나 때문에 병원 스탑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원 한 명한테 축복 주는 게 이익이에요? 아니면은 내팽개뒀다가 코로나 걸리고 이런 게 그러니까 꼭 그게 착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게 저한테 이렇기 때문이에요. 저한테. 그래서 실제로 또 이렇고. 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행히 우리 치과는 코로나 그 극심한 상황에서도 아무 일탈 없이 잘 지나왔거든요. 네. 만약에 뭐 저거 내하고는 무슨 상관이 때 그랬으면 어쩌면 우리 치과에 확진자가 왔다 갔을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직원이 확진이 걸렸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랬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런 마음을 안 먹고 좋은 마음을 먹고 애들까지 축복을 다 해줬기 때문에 저는 뭐 결과적으로는 아무 탈 없이 잘 지내왔고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었다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축복을 저는 제일 처음에 제가 먼저 받았어요. 왜냐면 일단은 뭐 제가 욕심이 있어서 그랬던 게 아니고 일단 제가 잘 돼야 왜냐면 저는 여력이 생기면 이런 걸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여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축복을 제가 받아서 그래 그 다음에 그 다른 사람들 힘든 사람들 잘 위해주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제 축복을 처음 할 때만 해도요, 제 축복 하나 받는 것만 해도요 만만치 않았었어요. 그런데 제가 축복하고 난 다음부터 일이 잘 풀려가지고요. 네. 그 어려운 시기도 잘 견뎌냈고 잘 헤쳐나갔고요. 그러면서도 뭐 알겠지만 축복도 많이 해줬고 네. 명패도 되게 많이 해줬고 그리고 오늘 우리 집사람 대통령 되기도 하게 됐고 그럼 저는 해보면서 느꼈기 때문에요. 근데 제가 착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해보니까 역시나 내가 생각하는 것이 틀리지 않구나 라는 걸 저는 하면 할수록 더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왜냐면 원래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되더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내가 가는 길이 옳고 하늘이 이 길을 지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지 했는데 축복받았더니 직관은 자꾸 안 되고 확진자 나오고 막 문제 생기고 터지고 막 직관은 더 안 되고 이래 봐세요. 그래갖고 축복 명패 아무도 못 대주고 그랬으면 해주는 게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했겠죠. 네. 저도 사람인데 근데 해보고 나니까 좋은 결과 오니까 아,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구나 이 길을 믿고 신념하고 가야겠다라고 네.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나 아 이런 거 해야 되나 여력이 없는데 축복해야 되나 지금 나한테는 지금 당장 한 끼 먹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면 한번 축복에 도전해 보세요. 저는 아 정말 잘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 방송이니까 하는데 제가 연예인도 2명을 축복을 준 사람이 있거든요. 왜 연예인 축복을 주냐면 이제 사람들이 우리끼리는 이렇게 축복 얘기하면 이렇게 우리는 알잖아요. 실제로 저는 많이 느끼고 있고 지지자들은 많이 느끼고 있는데 우리끼리 얘기하면 뭐 너희끼리 하는 얘기니까 뭐 맨날 뭐 허경영 신이라 얘기하고 뭐 너희끼리 하면 맨날 그런 얘기 하지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서 그렇지 않다. 실제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공개적으로 한번 보여주겠다라고 생각. 그래서 제가 연예인 2명한테 줬어요. 네. 누구냐면 유미. 가수 유미. 가수 유미요. 그 다음에 브레이브걸스의 남유정 씨. 남유 꼬북자로 유명한. 저 제일 먼저 준 거는 유미 씨고요. 네. 왜냐면 이제 축복의 효과를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력은 있는데 불운의 아이콘. 유미 씨가 정말 실력은 있는데 한 20년간 진짜 비운의 아이콘으로서 진짜 더럽게 안 땄거든요. 네. 그래서 유미 씨를 갖다가 축복을 딱 줬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 제가 몇 개 영상 보내준 적 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리고 뭐 복면가왕에 갑자기 가왕되고 막 네. 뭐 와. 갑자기 광고 찍고 막 그랬죠. 그죠? 네. 그리고 노래도 내셨나요? 그것도 잘 됐던 걸로 알고. 네. 그러니까 실제로 뭐 유미 씨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은 제가 유미 씨 언제 축복을 줬냐면 2021년 2월 21일 날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과 후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혹시나 팬들 있으시면. 왜냐면 그 전과 후가 2021년 2월 21일 전과 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남유정 씨는 언제 축복을 줬냐면 2021년 3월 20일 날 줬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꼭 이제 브레이브걸스의 광고가 하나도 안 들어오던 시기였어요. 네. 근데 제가 보여줬죠. 축복받고 난 다음부터 갑자기 그 전까지 왜냐면 그때 3월 초에 뜨기 시작했기 때문에 웅성웅성하고 막 하고 있었는데 웅성웅성만 하고 광고는 하나도 안 들어오고 막 그랬었어요. 네. 근데 그래서 제가 그걸 왜 그렇게 판단했냐면 그때 한창 학폭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막 연예인들이 있던 연예인들 막 날라오고 막 그런 시대여서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혹시나 브레이브걸스 사장이 용형이 혹시나 그런 문제 생길까봐 저는 광고주들이 좀 망설이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축복으로 힘을 좀 실어줘 보자고 브레이브걸스에 탁 실어주니까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막 이제 광고가 들어오기 시작해서 지금 광고 뭐 몇십 개 찍었다고 하죠. 네. 물론 그게 뭐 그 축복의 힘만이라고 얘기하면 또 그 열심히 한 그동안의 세월을 너무 없이 여기는 게 되는 거니까 어쨌든 약간은 저는 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브레이브걸스나 유미 씨나 이런 사람들의 행보를 쭉 지켜봐 주세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더 잘 될 거라고 봐요. 항상 하늘은 뭔가 아주 확신할 수 있는 거를 보여주진 않는데 약간의 여지도 주고 그래야 사람들이 보고서 판단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축복에 대해 아무리 얘기해본들 또 못 믿는 분은 못 믿으실 거고 뭐 이제 듣고서 좀 이해가 되시고 믿으실 수 있는 분은 또 믿으실 수 있는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축복받고 가장 달라진 게 가정 분위기 이제 부모님의 그 사이도 되게 좋아졌고요. 이제 가서도 이렇게 얼굴 붉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예전에 허경영이랑 이름이 나오면 이제 서로 이제 언쟁이 좀 오갔는데 요즘은 그런 게 전혀 없다. 뭐 가족 분위기도 좋아지고 이제 건강적인 면도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예. 이제 곧 가셔야 될 것 같은데 태현 씨 뭐 마지막으로 뭐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 오늘 재밌었네요. 재밌었어요. 우리 태연 씨 너무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왜냐면 태연 씨 팬들이 네. 의외로 많더라고요. 아 진짜로 많아요. 오늘 왜 이렇게 사- 너무 조용해? 아니 전 듣는 걸 좋아합니다. 박인우 팀장님 오시면 저는 항상 이야기 듣는 거 좋아해가지고 지금 보세요. 다행이야. 난 떠드는 거 좋아하고 얘는 그래요. 여기 듣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네, 아유 오늘 또 간만에 한국은 방문하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말씀 이렇게 시간 내서 이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도 이렇게 오랜만에 한 2달 한 반 만에 왔는데 저도 이게 대통령 대리 금액 모으는 거는 저한테도 이렇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하나씩 지금 저는 짐을 벗어가는 느낌이에요. 왜냐면 저는 사람들이 그 축복하고 명패를 갖다가 언제까지 할 거냐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언제까지 할 것 같아요? 끝까지. 사는 그날까지. 그거 왜 해주냐? 제가 이까지 저는 항상 감사해요. 돌이켜보면 어떻게 하다가 내가 허경영씨님을 만나 뵙게 됐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돌이켜보면서 저는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저 나름대로도 개인적으로 노력을 많이 했지만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도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서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들도 많고 그동안에 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베풀어 줬고 그런 사람들을 가능하면 다 좋은 쪽으로 다 끌고 가고 싶어요. 왜냐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는 하늘도 함부로 못 하시는데 인간인 제가 그 사람들의 자유의지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허경영 시인님을 좋아해라, 지지해라, 찾아가자. 이게 되는 사람도 있는데 안 되는 사람들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을 탓하고 뭐 이제 질책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서 그 사람들 축복받아주고 명패해주고 그러면 되잖아요. 네. 그러면 되니까 그러면 꼭 자기가 찾아와서 자기 돈으로 낸 명패나 제가 해준 명패나 빼꼼 가는 건 똑같은데 물론 자기가 열심히 한 사람들은 좀 더 좋은 곳에 가겠지만 안 되면 그만큼이라도 가면 좋죠. 또 당선 지금은 너 축복했다 이러면 오히려 너 그런 거에 돈을 왜 써? 이렇게 말할 텐데 오히려 당선된 후에는 그런 말씀을 주변인한테 해주면 어머 그때 그 시절에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축복을 내어줬구나 하면서 오히려 되게 더 고마워할 것 같아요. 그분들도. 그래서 저도 좀 돈을 열심히 모아서 주변에게 축복을 좀 많이 드려야겠다 생각이 되네요. 그러면 일진 파워가 올라가기 전에 그 올라갈 미래를 내다보고 사는 것 그것이 투자거든요.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거 살까요 말까요? 그건 투자가 아니에요. 그건 투기입니다. 총재님이 대통령 되시기 전에 대통령 되실 미래를 내다보고 축복하고 명패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총재님을 한 번이라도 더 뵙게 되겠죠. 그럼 총재님도 보시면서 지만 하는 게 아니라 주위 사람도 대주고 하고 기특한 놈이네 이런 좋게 보시겠죠. 나쁘게 보시진 않을 테니까.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저 스스로도 잘 돼가는 걸 느끼잖아요. 그러면 이게 투자거든요. 총재님 대통령 되시고 난 다음에 그럼 그때 가서 하면 되지. 여러분 그건 투자가 아니에요. 그건 투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정도로는 미안하지만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 정도는 총재님 뵙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때는 왜 제가 지금 총재님 대통령 되시기 전에 이렇게 자꾸 무리를 해서라도 하냐면 그때는 저 같은 것들이 총재님 근처에 갈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주위에 어떻게 이게 치과에 갔다 얘가 대통령 주위에 갑니까? 지금이야 대통령 되시기 전이니까 뵐 수 있지. 그리고 저는 총재님 대통령 되시고 나면 거의 기회가 잘 없을 거라고 봐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기회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총재님 대통령 되시기 전까지가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저는 지금 전력 질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그때 가서 하시겠다. 판단은 자유인데 그때 박인율이 제가 저런 거 할 때 나도 좀 할 거 그런 생각 드실 겁니다. 제가 제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면 제가 그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니는 네가 똑똑한 거 같지. 왜냐면 인율아 왜 그렇게까지 하냐. 그러니까 니는 네가 똑똑한 거 같지. 총장 대통령 되시면 그때 가서 열심히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 후회할 거야. 아마 아쉬울걸. 저평가할 때 투자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마무리할까요? 그렇죠. 네. 그래. 네, 오늘도 귀한 말씀 해주신 박일유님 너무 감사합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인율이 형 고마워요. 일리 형 잘 들었어요. 오늘 제가 용돈을 좀 줬더니 역시 사람은 또 중요하죠, 저. 근데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주셨어요? 우리 맛있는 것 좀 진짜? 해먹으라고 오실 때마다 항상 저희 챙겨준다고 보좌관 진짜? 좀 몸에 좋은 거 먹여라 하면서 이제 돈도 아유. 조금씩 주고 그러시거든요. 진짜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유익한 시간 되었으리라 생각되고요.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그럼 인사하고 끝 할까요? 우리 인율이 형 최고다.
역시 열심히 일 벌어서요. 애들 용돈 좀 주세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허경영 불러봐. 넌 웃을 수 있고 허경영 불러봐. 넌 시험하게 right now. 자, 허경영 눈에서 우주 에너지 받으세요. right now.